오늘 보기시 예배는 MZ세대와 리더십입니다. MZ세대 아시죠? MZ세대가 누구냐 궁금하실 텐데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85년도생 이후에 태어난 젊으신 분들입니다. 85년부터 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또 우리가 저도 이제 X세대인데, X세대는 누구냐 그러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이제 65년생부터 85년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누구인가 아시겠죠? 65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자,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 아시겠죠? 네네. 써드릴까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MZ 세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셨겠죠. 이 오늘날 MZ 세대와 이제 기성 세대와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갈등의 문제가 좀 예전보다는 많이 해결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좀 가끔씩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생각해보고, 또 리더인 우리 기성세대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유능한 리더는 무엇인가 다 아시겠죠? 네, 어떤 회사 직원들에게 설문했다고 합니다. 좋은 리더가 무엇인가? 근데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리더, 두 번째가 겸손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리더, 세 번째가 고충 애로사항을 잘 경청해주는 리더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를 잘 존중해주는 리더가 이제 훌륭한 리더다,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좋지만 능력이 부족한 리더라면 어떨까? 그것을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싫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또 있습니다. 근데 능력은 좋은데 약간 꼰대라고 하죠. 꼰대 같은 기질이 있다 하면 어떻겠는가 했을 때 그것도 싫다, 이렇게 설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좋은가? 어떤 게 좋은가? 그걸 했더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간관계와 능력이 모두 잘하는 그런 리더가 참 좋은 리더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그런 리더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능력이 잘하는 그런 리더를 이제 슈퍼 리더라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MZ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MZ 세대는 또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율성, 인격 존중, 질문과 경청, 칭찬과 실패를 해도 감싸줄 수 있는 리더. 자, 저와 성도님들도 이런 분들 좋아하시겠죠. 근데 이제 MZ 세대는 이거를 특별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기성세대보다도 이제 MZ 세대들은 이제 가정에서 남달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이제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그냥 바라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선입견을 바라보지 말고 MZ 세대를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아멘. 골로새서 3장 21절인데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MZ 세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요. 참 근데 리더십에는 1000가지가 넘는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오바마 리더십 들어보셨나요? 세종대왕 리더십, 또 예전에 유행했던 히딩크 리더십,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겁니다. 아실 텐데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박항서 리더십 아시죠? 네, 그리고 진짜 핫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김재진 리더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1000가지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지시적 리더십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슈퍼 리더십, 이건데요. 아시죠? 지시적 리더십은 잘 아실 겁니다. 명령, 지시, 복종을 조건으로 하는 거고, 근데 부작용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핫한 슈퍼 리더는 무엇인가? 지시와 복종이 아닌
질문과 경청을 많이 하는 건데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시며 하며. 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이것입니다. 뭐 슈퍼 리더십을 행하는 건 좋은데 예전에는 그 뭐 시키기만 하면 하면 되는 기만 했는데 이제 슈퍼 리더십으로 하니까 자꾸 물으시고 경청하시고 하니까 더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 슈퍼 리더는 참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러면 슈퍼 리더십이 무엇일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일상의 상호작용에서 칭찬, 그리고 의견 존중, 의사결정, 그리고 지시나 명령이 아닌 경청, 그리고 도전과 목표, 비폭력, 이건데요. 참 요즘에 그 MZ 세대 직원들을 한테 이제 지시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이제 꼰대라고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이것을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이가 좀 먹어가면다나 이렇게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고집이 좀 늘어나고. 그런데 만약에 출근이 9시까지다. 그런데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 네. 그리고 뭐 회의 내내 이제 부장님 혼자서만 얘기하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은 뭐 반드시 찬 음식부터 먹고 뜨거운 거를 후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좀 꼰대 소리를 듣는 건데요. 요즘 MZ 세대들이 각 직장에 들어와서 3년을 못 채우고 40% 50%가 이제 회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리더가 싫어서 그런 건데요. 네, 사실 자신은 꼰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새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디도서 2장 6절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은 참 감정 표현 잘하죠. 웃고 농담도 잘하고. 그런데 근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딱 했는데, 아버지, 저 아버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돈 필요하냐?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위로해드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제 울먹이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는 이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 술 먹었냐? 한국 가정에서 이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우리 중역 맡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시죠? 대부분 이런 가정이 좀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물론 뭐 마음이 진짜 그래서가 아니겠죠. 이제 표현력이 좀 이제 약간 부족하시다 보니까, 자라오신 환경이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MZ 세대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자존감 강하고, 그래서 표현을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MZ 세대의 특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네, 6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수평적 소통을 좋아하고 자기 주장을 강합니다. 그리고 빠른 보상을 원하고 IT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잘하죠. 그리고 사생활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연결합니다. 사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 4,000년 전에 바벨로니아 점토판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잘 아시죠?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게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소통하기 쉽지 않죠. 참 그 X세대는, 저도 이제 X세대지만 상급자의 꾸지람을 참고 견디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M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장님이 만약에 요즘에 젊은이들 헝그리 정신이 없다, 바쁠 때 휴가는 미뤄야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MZ세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제 일 아닌데 제가 왜 할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요즘 직원들이 별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시적 리더 밑에서 배우고 성장한 오늘 리더들이 이제 슈퍼 리더를 가는 첫 번째 관문은 이제 MZ 세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겠죠. 네, 저도 청년이죠. MZ 직원들이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수평적 소통입니다. 참 취직하기 어려운 세대에서 MZ 세대가 취직을 하면 좋아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구두도 사고 새 옷도 사고 마음의 준비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실망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그 권위적 소통 때문에 좀 그런데요. 연봉은 뭐 인터넷으로 이미 알고 있고 업무 시간은 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지만 이 그 기성 세대들의 그 언행과 어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써서 꼰대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으로 가득 차 있는 MZ 세대에게 우리가 잘 대해줘야 되는데요. 참 취업을 위해서 온갖 스펙을 많이 쌓아왔기에 그 수수료 실력도 많은 것이 사실 MZ 세대입니다. 좋은 점이 많죠. 근데 다만 뭐냐면 이제 수직적인 그런 계층 사회를 이제 적응하려니까 MZ 세대가 그게 좀 힘든 겁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지시를 싫어하죠.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제일 싫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부장님은 회의에서 뭐 MZ 세대 직원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 어떤 또 직원은 말해봤자 결론은 늘 부장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죠. 요즘 지식 반감기가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이게 지식이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새로운 지식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MZ 세대는 똑똑하죠. 고학력 이 지식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지시가 아니라 질문을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헬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잘 이제 이끌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헬퍼고, 스토퍼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이제 도와주지 않고 이러는 거죠. 그거 나 무슨 말인지 다 알아. 야, 너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이제 누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또 다른 접근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좀 나가는 거죠. 좀 부드럽게 웃으면서. 참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데 단순한 일을 싫어하죠. 그럴 때 흔히 막내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 MZ세대는 그 위계 구조에 익숙하지가 이제 않은 거죠. 존중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막내니까 해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못 견디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뭐 지시하면 고분고분 따랐던 기존 세대와는 달리 목소리를 내죠. 시키는 대로 따라주세요. 그러면 저 그거 왜 제가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 리더들이 말합니다. 요즘 참 MZ 세대들 다루기 힘들다. 사실 그 직장생활 초기에는 MZ 세대들도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있잖아요. 처음 딱 회사 들어오면 이것도 해보고. 근데 이제 활기차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리더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저 리더가 누르고 억누르고 그러하는 리더면 이제 말이 줄어들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죠.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누구나 순응하지 않고 반론을 말하는 사람을 포용하기 쉽지 않죠.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데요. 우리 기성세대도 또 그 밑에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도 리더의 마음의 크기가 뭐냐면 밑에 사람들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마음의 크기를 이제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리더들에게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은가 다 아실 겁니다.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지시상 순순히 잘하는 것. 근데 우리 MZ 세대를 위해서 더 큰 마음을 써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그 중국 후베이성에 샨샤댐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뭐 그 댐이 붕괴된다 한다 해서 TV에서 잠깐 보셨을 텐데 얼마나 댐이 크냐면 세계 1위입니다. 수력 발전. 우리나라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출력의 2배라고 합니다. 수력 발전소인데도. 근데 그 댐이 가장 완공될 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물어봤는데
바로 답이 뭐냐면 댐 건설을 반대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댐 건설을 반대한 사람들 때문에 이 댐이 제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네, 크지만 맞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빠른 보상을 원하는데요. 예전에는 아시죠? 직장을 자주 바꾸면은 참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MZ 세대들에겐 직장을 많이 옮기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참 MZ 세대들은 그래서 칭찬을 요구합니다. 뭐 연봉, 승진, 복지 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보상을 더 중요시 여기죠. 칭찬받지 못하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뭐 기성세대들은 혼나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MZ세대는 다릅니다. 칭찬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칭찬은 이제 모두 춤추게 한다고 아시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잘 안 해주는 리더가 많아요. 참 쉽고도 어려운 게 칭찬인데 많이 필요하죠. 또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 기존 세대는 이제 계속 승진이나 성공을 원했는데 MZ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팀장이 돼봐야 뭐 수당도 많지 않고 책임감이 많아져서 스트레스만 많이 쌓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이제 사생활을 중요시하고 작은 행복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기 전에 카페에 가는 겁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빵 하나 먹고 또 음악 좀 즐기다가 출근하든지 이렇게 해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데, 참 기존 세대들은 결혼하고 승진하고 대학원 가고 이런 거 중요했습니다. 근데 MZ 세대는 되게 복잡한 거죠. 한 가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김대리 오늘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수요 목요일 4시에 퇴근해야 됩니다. 퇴근을 정확히 지켜주십시오. 대학원 가야 됩니다. 그런 거죠. 뭐든지 대화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이제 IT 전문가거든요. 일을 하고 빠른 피드백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많이 쓰시죠? 근데 이 MZ 세대들 응답이 더딘 것을 못 견딥니다. 만약에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근데 표시는 되지 않습니까? 이제 펼쳐봤는지 안 펼쳐봤는지. 근데 펼쳐본 후에 답장이 늦으면 이제 다른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MZ 세대들은 회신 늦어지면 이제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MZ 세대가 어떤 제품이 좋을까 판단할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배송 시간인데요. 금요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쿠팡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쿠팡 직원이 진짜 힘들죠. 로켓 배송입니다. 근데 MZ 세대들이 이걸 좋아해요. 빨리 오니까. 물론 기성 세대들도 좋아하는데 MZ 세대는 이것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드에 민감합니다. 엄지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 엄지 가지고 휴대폰 이제 메일 하는 거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저는 엄지족은 아니고 검지족입니다. 독수리인데 저도 상당히 굉장히 빠른데 근데 엄지족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MZ 세대 분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입력 속도를 보면 MZ 세대인지 기성 세대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있습니다. 줄임말을 많이 쓰죠. 아십니까? 문화상품권을 뭐라고 하시죠? 문상. 그렇죠. 잘하시네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뜨아. 그렇죠. 스타벅스를 수벅. 그러죠. 저도 이 오래전 이런 것들을 처음 할 때 이랬습니다. 사실 누가 제 옆에서 이런 것입니다. 뜨아 그런 겁니다. 저는 누가 개성을 지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뜨거운 아메리카노였다 이것입니다. 초창기에 제가 그걸 잘 몰랐을 때 헷갈렸는데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생활을 중시합니다. MZ 세대가 이제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싫어해요. 수당을 더 준다고 해도 이제 싫어합니다. 주말에 쉬고 싶은 거죠. 부장님이 이럽니다. 아니 김대리 벌써 퇴근하나? 그러면 이제 이 MZ 세대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퇴근 시간 됐는데 왜 퇴근하면 안 되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작지만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카페에서 빵을 뜯어서 먹고 음악을 듣다가 맛집에서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이제 그러는 거죠. 뭐 미래를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현재의 행복을, 자그마한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세대와 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대리 오늘 야근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사원이 말하죠. 부장님, 저 오늘 헬스장 가야 됩니다. 약속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꼰대라는 표현을 또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잠언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네, 아십니까? 지혜로운 리더십을 나타내는 것이 참 바르다, 옳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근데 MZ세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대님들도 다 느끼겠지만, 아니 회사 일이 정말 바쁜데 자기만 퇴근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고, 네, 출근 시간이 9시지만 업무상 빨리 출근해서 사람들 돌보고 뭐 장치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9시에 굳이 이제 출근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짜야 됩니다. 리더와 기존 세대와 MZ세대들. 네. 그래서 합리적을 이유를 말해야 되죠. 오늘 하는 이 일이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하여 합리적인 일이다. 우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한번 개별동을 행동을 좀 자제하고 약간만 도와달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시면 넘어가셔야 되죠.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이제 반감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MZ 세대들이 반박도 많이 하지만 똑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무식한 내 편보다 유식한 반대자가 좋다는 말도 있듯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회식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즘 사생활을 중요시해가지고 MZ 세대가 회식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회식이 많은 그런 회사가 참 좋은 회사다, 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MZ 세대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빨리 개인 생활, 사생활을 갖고 싶어서인데, 또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상급자들이죠. 같이 식사하기가 그렇다 이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님, 케빈 교수라고 계셨는데 이렇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부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높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그 1차가 있고 2차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2차는 다 안 가지려고 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집에 가려고 합니다. 2차를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요령이 있습니다. 네, 요령이 있는 거죠. 카드만 딱 주고 리더는 이제 빠지는 거죠. 집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카드 가지고 2차를 이제 MZ 세대끼리 이제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점심 시간에 밥 같이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MZ 세대들은 개인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혼밥이라고 하나요? 네, 왕따를 당해서 먹지 않는 이상 혼자 이제 먹게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바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회사의 내부 직원보다 바깥 사람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동호회나 SNS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살다 온 그 MZ 세대라 온라인으로 하는 것 외에는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전화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화 싫어합니다. 휴대폰 문자로 합니다. 네. 다짜고 다 전화하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성세대들은 그렇지 않죠. 네. 전화로 하지 않고 문자 보내면 이런 생각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좀 건방진데 안 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전화하는 것이 체질이 아니죠. MZ 세대들. 그 연애도 문자로 합니다. 요즘에. 예전에 20-30년 전만 해도 뭐 사랑합니다, 그 연인끼리 그걸 문자로 하면 단장 퇴짜 맞았죠. 네, 그 직접 만나서 해야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전화로 하면 약간 요령 없다, 고리타분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MZ 세대가 근데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또 배려의 차원에서 메일을 보냈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편할 때 펼쳐보라, 이것을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MZ 세대만 뭐라고 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혹 건의하는 자면 부지런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네, 즐거움, 부지런함, 성실함, 이 리더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MZ 세대가 단점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대면력이 약합니다. 이게 SNS,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뛰어나지만 소통이 좀 약한 것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싶을 때
이제 MZ 세대들은 이걸 인터넷으로 한대요. 문자로. 부장님 더 퇴사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메시지 문자로 날리면 많이 혼났죠.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을 메일로 보내는가, 직접 와서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면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그 관건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5년 전에 기억이 됩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떤 남자 32살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참 베이스 기타를 잘 쳤습니다. 저 그래서 점심에서 식당에서 그 청년이 밥을 먹고 있길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베이스 기타 연습 얼마나 해요?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24시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생활 침해라 이거죠. 뭐 그런 걸 물어보냐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형제님 보니까 베이스 기타 아주 잘 치시는데 대단합니다. 하루에 연습은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베이스 기타 연습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하는 줄 알고 대면력이 좀 약한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넓은 가슴으로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또 이런 표현도 그 좋은 건 아닌데 내 생각은 말이야 또 막내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다. 야 그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 우리가 자주 좀 얘기하는 편인데 이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6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고쳐야 할 것, 동참해야 할 것, 우리가 또 고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 깊은 배려가 필요하고 오늘 그래서 상처받지 않게 표현하는 방법을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화의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이런 겁니다. 김대리 요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김대리 실적이 4분의 1, 4분기보다 굉장히 조금 5% 떨어졌네요. 실적이.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김대리는 시간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분 회의 늦게 왔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령 있게.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이제 확대하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항상, 늘, 매사. 야 너는 왜 항상 왜 그러냐? 늘 그렇지 뭐. 너는 매사에 왜 그 모양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을 이제 쓰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2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쉬운 것일지만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습관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참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양해서 나이별로 서로가 안 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하지 않는 것보다 이제 말씀드린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하게 하듯하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서로에게 본이 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거 지키는 것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이제 서로의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서로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우리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랑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 은혜로운 또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